보자. 아유, 여러분 또 막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쁜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위치 이걸 했었죠. 이게 뭐 아마 학교별로 반별로 이제 진도가 좀 달라서 학교에서 이제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건 그 학교 학습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고 페이보릿이라고 했죠. 미스고 페이보릿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꼭 뭐냐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 교재에도 이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걸 보냐면은 교재 40페이지 교재 40페이지 교재 40페이지 짜자자잔 거기 보면 연습문제 22 보이시죠? 연습문제 22 여러분 학교 기출 22년도 기출 찾았대요? 윤지 씨 찾았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 2 여기 리치 다이어그램 나오죠? 알겠죠? 요거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푸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리치 다이어그램 설명해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 넘겨서 41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23번 문제도 여러분 학교 기출인데 리치 다이어그램이죠. 이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낸 거냐면 리치 다이어그램 일부를 지운 다음에 여기 채워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치 다이어그램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당연히 여기 해설지에 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써놨으니까 이 해설 보시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원자 오비탈의 이제 마지막 주제. 뭐 중간에 뭐 몇 가지도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게 우선은 뭐가 있냐면 교재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42페이지. 자, 그 교재 42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주기율표 5.3의 주기율표의 완성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있잖아. 모습이 어때? 요런 식이라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쓰면 요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었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보이는 앞에 두 칸 이건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14칸은 어디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였어요? 14칸이면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 그리고 중간에 10칸은 어디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 D오비탈. 그리고 여기 6칸은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빼버리고 그 왁구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이제 구성됐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S오비탈의 전자 채워지고 F오비탈 전자 채워지고 D오비탈 채워지고 P오비탈 채워지는 건데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라고 했었고 세로줄은 뭐였어요? 족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주기율표 관련해서 뭐가 억수로 많이 나오냐면 자, 한 장 넘기시면 44페이지 이게 또 뭐냐? 미스고 페이보릿. 알겠지? 미스고 페이보릿. 미스고는 뭘 좋아해? 가상우주를 좋아해. 가상우주 해서 가상우주? 자, 가상우주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가짜 세상이란 얘기예요? 이 가짜 세상에서 원소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사실 어디 있는 문제냐면 얘 같은 경우 중달책 연습 문제예요. 요거를 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만들어낸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 25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꼭꼭 해보세요. 완전 중에 꼭꼭 해보세요. 이거 완전 중에. 그리고 이와 같은 가짜 우주 얘기가 한 장 넘기시면 45페이지에 45페이지 연습 문제 26 이것도 꼭 풀어봐야 되겠죠? 2022년도 기출입니다. 미스고가 낸 거, 이 가짜 우주는 다 미스고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설과 풀이가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가짜 우주 문제가 그 외에도 뭐 나중에 나눠드릴 연습 문제도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짜 우주 완전 중요하다. 가짜 우주. 그리고 가짜 우주 됐고 오케이. 그리고 가짜 우주 문제가 뭐 사실은 뒤에도 나와요. 51페이지에 보시면 51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학교 기출문제, 이건 일반화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도 가짜 우주 문제가 나온다. 여기 보시면 51페이지 연습문제 30 있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내가 여기 해설지를 다 붙여 놓았으니까 해설지를 붙여 놓았으니까 꼭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바로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periodic properties of element, 바로 원소들의 주기적 성격. periodic property니까 주기적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즉 주기율표상에서 그 성격들이 그 어떤 주기적 성격을 갖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뭐가 나온다? 6.1 주제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우리말 번역?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우리말 번역?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우리말 번역? 이온화 에너지 아시겠죠? 이온화 에너지 아시겠죠? 그 이온화 에너지가 시험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오는데 이때 해볼 게 뭐냐? 뭐 기출 문제가 이건 되게 많습니다. 48페이지 28번 48페이지 28번 요것도 2023년 기출이에요.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기시면은 뭐 그 외에 55페이지에 연습문제 31 요거는 보시다시피 그 2023년 일반화 기출인데 요거는 예전에 보나보 사이클을 통한 격자 에너지 설명하면서 이 문제 한번 설명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공부 꼭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한 장 넘겨서 60페이지에 보시면은 연습 문제 34가 있을 겁니다. 얘는 2022년 기출이고요. 이것도 주기적 성격에 대한 시험 문제고요. 61페이지 연습 문제 35, 얘는 2024년 기출입니다. 여러분 딱 선배쯤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기출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은 62페이지에 연습 문제 36, 요것도 여러분들 2025년 1학년 기출이니까 여러분들 쳤던 문제군요. 기억나죠? 이거 1학년 때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납니까? 요것도 겸사겸사 꼭 풀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봐서 아시겠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난이도 차이가 없죠. 예,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1, 2, 3학년의 난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문제건 3학년 문제건 같은 주제면은 다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딱 하나 몇 페이지 다시 좀 돌아가서리 4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9 요거를 가지고 요 주기적 성격 특히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기억날란가 모르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였어요. 2025년 1학년 2차 고사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윤지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요거 내가 이제 자료 정리하다가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문제가 꽤 괜찮아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리치 꼭 알겠죠? 부자가 되려면 리치 알겠죠? 리치. 자, 리치. 자, 요거 어떤 원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원소가 A, B, C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2, 3주기 원소랍니다. 2, 3주기 원소. 그럼 2, 3주기 원소가 누구냐? 여기 이제 X축이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누구죠? 슈쇼. 2번 힐륨. 3번 리튬. 10번 누구죠?
10번 니온. 11번 누구죠? 소디움. 그 다음에 18번 누구죠? 알곤이면 여기서 보이다시피 바로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 실선으로 뽑을까? 슈 해서 여기까지가 몇 주기 원소예요? 1주기 원소죠? 그 다음에 쭉 자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겠어요? 2주기 원소겠죠? 그리고 11번부터 18번까지가 3주기 원소겠죠. 그리고 뭐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뭔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는 뭐 하여튼 뒤에서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원소 ABC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리튬 3번에서부터 18번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원소 세 가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이 원소 세 가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세 개가 2, 3주기 원소이긴 합니다만 이 중에 하나만 3주기 원소래요. 하나만.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몇 주기란 얘기예요? 2주기 원소란 얘기겠죠? 자, 우선 세 개 중에 하나만 3주기 원소구나. 그 다음 두 번째 A란 원소는 N 플러스의 양이온으로 나타나고 B는 1-를 음이온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해당 이온들의 안정한 어떤 이온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전자 배치를 살펴봤더니 요놈이 됐건 요놈이 됐건 전자 배치가 이렇더라. 지금 나와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10개의 전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얘는 누구 전자 배치랑 똑같으냐? 바로 10번의 니온 전자 배치랑 같은 것이지. 됐죠? 니온 전자 배치랑 같은 것이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네온 전자 배치랑 같은데 이 B라는 원자는 네온 전자 배치로부터 네온 전자 배치인데 이 녀석은 원래 전자 배치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이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자를 떼서 원래 전자 배치로 바꾸면 전자가 10개가 아닌 전자가 9개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 받아들였을 때 전자가 10개가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기 전에는 전자가 9개인 것이고 9개인 원자는 바로 플러린이 되겠네요. 그래서 B 원자는 바로 플러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서 1- 전자 배치가 되면 니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양이온을 이룬 것이죠. 양이온을 이뤘다는 얘기는 바로 전자를 잃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잃어서 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게 바로 10개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A 원자의 원래 중성 상대 전자 배치는 이 11번보다 더 큰 원자 번호를 가졌을 거라는 얘기죠. 11번이나 12번이나 13번 같은, 아시겠죠? 10번을 넘어선 11번, 12번, 13번 이런 전자 배치 몇 주기 원소예요? 아하, 3주기 원소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주기 원소는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 3주기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A 이놈을 얘기하나 보다. 그러면 B, C 두 개는 다 2주기 원소겠구나. 너무 잘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 정보가 나오죠. 이 이온화 에너지 정보가 나와 있는 A, B, C 중에서 A가 크고 B가 작대요. 자,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은근히 분석하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마지막에 해석하게 두고 나머지 정보들을 먼저 획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보를 봤더니 C 원자하고 B 원자가 CB2라는 분자를 이루는데 이 녀석이 내부적으로 모두 다 무엇을 만족한다? 옥텟을 만족한답니다. 옥텟. 근데 문제에서 아까 B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B는 플러린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가 플러린인데 얘가 공유결합 분자가 돼서 C도 옥텟을 잘 만족한다. 그러려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C라는 원자에 플러린이 이렇게 들러붙는데 모두 다 옥텟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플러린이 옥텟을 만족하려면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되니까 비공호 전자가 3쌍. 얘도 비공호 전자가 3쌍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플러린은 최외곽 전자가 원래 몇 개예요? 최외곽 전자가 7개죠. 최외곽 전자가 7개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7개인 플러린이랑 단일 결합을 통해서 이 중간에 있는 C라는 원소도, 그래서 탄소가 아니라 C라는 원소다. C라는 원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이거 역시 주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렇게, 아니, 다른 생각 그랬을까? 요렇게, 요런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린처럼 얘도 옥텟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얘가 옥텟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최외곽 전자가 6개인데 C는 몇 주기 원소예요? C는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 중 최외곽 전자가 6개인 거 누구입니까? 바로 산소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B는 플러린이 되고 C는 산소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을 저 정보로부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 되겠습니다. 이걸 분석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인데도 그냥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이온화 에너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1, 제2,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말 번역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내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 그 경향성,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외워야 한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바로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알겠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좋아,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 경향성을 보고, 근데 사실은 이 경향성을 외우지 않더라도 사실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전자 배치들로부터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됨을 사실은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죠? 헷갈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생각해서 실수를 유발하지 말고요. 얘는 시험 출제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냥 통으로 외우라고 했죠. 통으로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 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선 자, 같은 주기에서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 증가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 에너지는 한 주기에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되죠? 됐죠? 좋아.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족.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죠. 같은 족.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수소, 리튬, 소디움 같은 족이죠. 그럼 수소, 리튬, 소디움에서 같은 족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감소.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 기본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이 그림을 그냥 통째로 외워라. 무슨 말 알겠죠? 외워라. 이 논리 구조를 구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순차적 여기서 이온 에너지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외적으로다가 감소 하는 구간이 생기죠. 그게 어디냐면 자 4번 5번 누구냐? 리튬,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7번 8번 질소, 산소.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살짝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바로 맥니지움, 얼루미늄, 바로 인과 황. 요 두 구간에서 살짝 감소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 여기서도 전자배치에 따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자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감소하게 된 이런 경향성을 설명해 보라는 게 바로 이번 새끼 문제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뒤에 설명할 거고, 어쨌건 뭐 하라고? 외워라.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중요한 성격 바로 항상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다 뭘 얘기하냐면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게 요게 바로 IE1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일 것 같고요. 그것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게 바로 누구나 IE2 두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수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수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없죠. 왜 없어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되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시각적 특징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되느냐? n-1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X축으로 한 칸, 그리고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 n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같아진다.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이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인데 이 첫 번째 이온화 경향성은 어떻게? X축으로 원자 번호 한 칸, 여기서 보시면 요만큼을 딱 이 상태에서 한 칸 이동시킨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패턴과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이 완전히 같아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순차적 에너지도 전자 배치를 다 고려해서 따지려고 그러면 복잡해서 실수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을 기억한 다음에 그걸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시킨다라고 해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자, 이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이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죠.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뭘 또 덧그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온화 에너지도 덧그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변화 방식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패턴을 X축으로 한 칸,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으로 한 칸 이동시켜서 Y축으로 또 한 번 평행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을 X축으로 한 칸 이동시켜서 플러스 Y축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홀차 요렇게 하고 호있죠. 짜잔.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니, 뭐야. 실수. 여기서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다시. 그래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건 맞는데 그 다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번째까지 한 주기에는 8개 원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짜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플러스 평행 이동시켜서 나타낸 패턴이랑 같다. 여기서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증가할 때 이온화 에너지 증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증가할 때 이온화 에너지 감소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됐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부터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이런 패턴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필요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됐죠? 됐죠?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때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B가 누구였어요? B가 플러린이죠. B가 플러린. 그럼 여기에서 플러린 어디 있어? 플러린이 9번의 얘니까 얘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B였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C가 누구였어? C가 산소였죠. 산소가 누구야? 8번인데 얘가 C였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비교하라 그래서 제1도 아니고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어디 있냐면 C하고 B를 비교하면 우선 C하고 B. 자, 제1 아니죠. 제2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는 거예요. 제2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면 C하고 B 중에 자, 어디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더 작나요? C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더 크죠? 그게 고스란히 우선 문제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A는 지금 누구라고 했었냐면 A는 3주기 원소랬거든. 3주기.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2번 문제에서는 제2호는 얘가 C고 얘가 B인데 제2 이온 에너지 A가 C보다 B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지. 어디에서? 3주기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3주기에서. 그럼 잘 봐. 3주기 원소 누구야? 나마, RC, 푸스클라에서 소듐부터 알곤까지인데 소듐부터 알곤까지 제1 아니고 제3 아니고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중 얘들보다도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은 바로 이것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어떤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듐. 맞겠죠? 소듐.
그러면 이 소듐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A 원소. 알겠죠? 되나요? 되나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다음 그 다음부터 푹 감소해서 그 다음 또 변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3주기 원소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2주기 원소들보다 큰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뿐이 없기 때문에 바로 A 원소가 소듐인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소듐과 산소와 플로린의 전자 배치로 찾아내려고 하면 정신없어서 못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배워서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호라. 따라서 A가 11번의 소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 뭐까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기음성도. 자나요? 누구야? 그래. 이따 봐. 알았어. 별일 없었죠? 있어요. 왜요? 망했어요. 왜요? 9등이에요. 9등. 원래 몇 등인 줄 알았는데요. 7, 8등. 그래요. 완전 망했네요. 맞아요. 그래요. 나는 자기 5등급일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따 봐요. 네. 그래요. 자, 어쨌건 저 꼬맹이는 이제 창원고등학교 학생, 창원고 1학년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만나면 혼내주세요. 알겠죠? 네, 저 혼내주세요.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가 소듐인데, 자, 이제 중간에 줄게요. 이번에 됐는데, 준다. 짠. 자, 요 문제는 뭐까지 묻고 있냐면, 바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얘를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우리말 번역? 전기음성도 알겠죠? 막 코가 깽깽하네요. 어제는 진짜 아팠어요. 목이 엄청 부어가지고 진짜. 그래도 오늘은 좀 낫다. 자, 근데 이제 이미 원소가 누구인지는 밝혀졌죠. 소듐, 플러린, 산소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요거죠. 플러린, 산소, 소듐, 전기음성도 대소 비교해라. 사실은 우리가 대강 수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죠? 짜잔. 보시죠? 자, 수치를 외우고 있는 것도 좋기 때문에 자, 플러린 전기음성도 4. 산소 전기음성도 3.5. 자, 소듐 전기음성도 1 정도입니다. 자, 소듐과 같은 금속을 뭐라고 부르죠? 소듐과 같은 이런 종류의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 전체 전기음성도가 1 근처입니다. 커봐야 1.1이고요. 작으면 0.9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그래서 반응성이 막 달라요. 반응성이 다들 비슷해요. 반응성이 비슷하다고 하죠. 알칼리 금속들은. 그 이유가 원자 번호가 달라져도 전기음성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알칼리 금속 중에 뭐 리튬, 뭐 소듐, 포타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그냥 1 근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데이터들을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주기성을 묻고 있죠. 주기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주기성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짜자자잔. 이건 1 이렇게 해볼까요? 두 번째 2.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돼요. 이 전기음성도 비교는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주기성과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 비슷하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뭐 그린 거겠어요? 바로 주기율표를 대강 그려본 겁니다. 주기율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플러린, 산소, 소듐이 어디에 있냐면 자, 플러린 대충 여기 있고 산소 여기 있죠. 산소, 플러린 이렇게 있고 소듐은 어떻게 돼 있어? 소듐은 한 요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주기고 여기가 3주기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럴 때 어떤 성격이 나타나느냐? 같은 주기에서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됐건 전기 음성도가 됐건 커집니다. 자, 산소 플로린. 자, 산소 플로린, 산소 플로린.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요? 산소 플로린,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커지고 있죠. 그다음 전기 음성도도 어떻게 해요? 전기 음성도도 커지고 있죠. 여기 있죠. 그다음 요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고 전기 음성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비슷해집니다. 아시겠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첫 번째 동주기. 바로 요길 얘기하는 거죠. 요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됐건 전기 음성대가 됐건 증가합니다. 뭐 할 때? Z가 커질 때. 자, 그래서 Z의 뜻은 뭐겠어요? Z는 뭐예요? Z라고 쓴 게 뭐예요? Z라고 쓴 게 뭐예요? 원자번호. 이리 가면 원자번호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율표상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도 전기 음성도도 커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바로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Z는 원자번호고요. Z 이펙티브가 뭐예요? 이게 유효핵전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자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다 커지므로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동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됐건 전기 음성도가 됐건 작아져요. 뭐 할 때? 원자번호가 커질 때.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같은 족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그렇지. 바로 전자 껍질이 많아지고 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까지 거리 어떻게 돼 있어요? 멀어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핵이 최외곽 전자를 잘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핵에 대한 핵에 대한 전자의 구속력이 전자에 대한 핵의 구속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도 작아지고 전기 음성도 작아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을 물었지만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답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답하면 돼. 그래서 요게 요 문제의 새끼 문제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그 붙어있는 새끼 문제 2번도 해보도록 합시다.